2022년 소백 IR룸 시즌2 2회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2회 태용입니다. 소백 IR룸에서는 투자 유치 니즈가 있는 소셜벤처 대표님들이 임팩트 투자자를 직접 만나 IR 현장을 경험하고 밀착 멘토링을 통해서 실제 IR을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팁을 얻어갈 수 있는데요. 자,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팩트 스퀘어 도현명입니다. 저는 초기 소셜벤처에게 투자를 하고 엑셀러레이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품벤처스 최경희입니다. 좋은 기업들에게 또 멘토링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또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백 IR룸은 매 회차마다 테마가 있는데요. 오늘은 로컬 임팩트를 극대화하는 두 곳의 사회적 기업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기업은 로컬 컨텐츠 기반의 스테이더몽을 운영하고 있는 더몽입니다. 더몽의 나윤도 대표님, IR 피칭과 Q&A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유휴공간의 꿈을 닫는 스테이더몽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중하는 사회 문제는 지방소멸 문제인데요. 고령화, 노령화,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방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이 사라지는 가운데 당연스럽게 빈집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빈집 또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빈집이라는 리소스를 활용을 해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을 빈집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로컬 관광 콘텐츠를 담음으로써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빈집 유휴공간을 매입, 임차 또는 파트너를 많이 모집을 하고 여기에 공간 재생 공사를 통해서 컨텐츠, 즉 F&B, 스테이 등의 여러 가지 공간으로 재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내에 청년 정주, 관계 인구를 늘림으로써 지역 재생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주요 고객들은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 정부기관입니다.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지분 개선 사업, 담장 개선 사업과 같이 일회성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만 너무 치중이 돼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세금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민간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코노믹 밸류 관련해서는 빈집 유휴공간을 소유하신 분들에게 추가적인 부가 수익을 창출해 드림으로써 공간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공간 내에 차별화된 컨텐츠를 담음으로써 저희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프로세스는 최대한 많은 공간들을 매입 또는 임차 또는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확보를 해서 이 공간에 기획을 하고 개선을 해서 프로그램을 부여하는 그런 사업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경쟁력을 쌓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적으로 공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왔는데요. 3년 동안 저희는 약 100건이 넘는 노후주택 빈집을 수리를 함으로써 현재는 서울시의 희망의 집 수리, 가꿈주택 사업 등을 맡는 파트너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는 이제 건설업 면허까지 획득을 함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공간을 마음껏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10개의 건물, 30개 호점, 그리고 100명이 넘는 입주민을 모시고 쉐어하우스를 운영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공간을 운영하고 컨텐츠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년 동안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두 번의 큰 피보팅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20건 이상의 부동산 매매라든지 등기를 쳐봤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카이스트 사회적 기업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고려대학교 도시재생 박사과정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공간 사진인데요. 저희 이제 홍대에서 운영했었던 이제 한옥 공간,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서울시립대 공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담양에서 프로젝트 진행했었던 담양 한옥을 재생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저희가 역량을 키워나가서 200평이 넘는 이런 서울시와 함께 해서 했던 공사도 단독으로 진행을 했었고 현재는 제주도 쪽에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시행까지 신축 관련된 공사까지 해서 역량을 점점 키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수익 모델은 컨텐츠, 즉 F&B 또는 스테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그 유휴 공간을 가지고 있는 오너들과 함께 가맹 파트너십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J커브를 그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B2G로 해서 환경 개선 공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년 6월 달에 유휴공간을 하나 빌렸어요. 담양에 있는 한적한 마을에 있는 한 공간을 빌려서 MVP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어머니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육아 스트레스로부터 아이들이 이제 그 자연 환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 주체는 저희가 MOU를 함께 맺은 전남도립대학교 유아교육과와 함께 진행을 했어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187명이 3달 동안 방문을 해가면서 지속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동시에 바로 제주도에 또 빈집을 하나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가을에 매입을 해서 올해 초에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이고요.
여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공간에 이제 휴대폰으로 해서 많은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스토리, 퀴즈, 프로그램 등을 여러 가지 공간을 넣어서 일종의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AR, VR을 활용한 방탈출 게임들을 함으로써 이 재생된 공간에 대해서 충분히 의미를 부여를 하고 단순한 스테이 공간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의 공간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마을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운영하는 가게들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 공간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공방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택감 클래스, 사진 클래스 등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좋은 반응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래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미렐레니얼 Z세대들이 좋아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리소스를 만들어냈고요. 저희는 2023년까지 여러 채널을 활용해서 15개 주요 지역 공간으로 확장시키는 걸 타겟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호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펼쳐져 있었는데 운영 관리 효율성이라든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하나의 마을로 모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마을을 거점화를 시켜가지고 한호가 아닌 마을 자체를 재생시키는 걸로 해서 나중에는 복사 붙여넣기가 되도록 다른 마을에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5개 지점을 운영했을 때 23년에는 약 22억 원의 매출을 올릴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 이미 제주 사계리 스테이돔 2월달 기준 매출이 지금 1,000만 원이 넘게 나옴으로써 2022년도 KPI 타겟 1억 4천만 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호를 재생할 때마다 전량적으로 약 2억 1천만 원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정성적으로는 청년 정주 인구의 관계 인구의 증가,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8명이서 저희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신입보다는 경력직 중심으로 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팀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빈집을 꿈꾸는 공간으로 더몽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가 10만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시도 여러 개가 있고 대표적인 도시가 얼마 전에도 발표가 났는데 서울이나 제주는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말씀하셨던 미션 타겟과 지금 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하고 제주가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여기 발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의 정말 첫 번째 프로젝트는 담양이 아니라 해남이었습니다. 해남으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지방 소멸 지수를 봤을 때 제일 위에 있는 공간이었었거든요. 그 공간에 들어가서 지방 지역 재생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우리가 살아남는 게 1차 목표다. 그나마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시작하게 됐고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도 한 달에 1개 정도는 유사한 프로젝트로 IR 자료를 받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종국의 몇 년 뒤에 정말 이 사업의 성공이 되었다라고 느끼시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사업 성공의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지속 가능성과 모멘텀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를 좀 키워드를 잡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민간에서 한 공간을 늘린다고 해서 그 지역이 재생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약간의 이제 그 효과를 줄 수는 있는데요. 저희는 풍차바퀴를 돌리는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스로 돌아가면서 자생돼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하는 게 저희의 이제 미션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지역 재생이라든지 결국에 나아가야 될 방향 자체는 저희가 공간을 사계리에 4개, 5개를 만들었을 때 또 다른 청년들이 여기서 유입되면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유입되는 시점에서 저희는 이거를 프로젝트 성공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지금까지 쌓았던 역량을 바탕으로 다른 마을을 또 살리기 위해서 갈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발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IR 피칭 끝나서 Q&A 시간에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오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저 시작할 때만 해도 없었거든요. 2018년도에 시작을 했었을 때는 차별성이 있어 보이는지 아니면 좀 더 날카로운 점을 다듬는 게 중요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최소한 5-6개, 많게는 뭐 20개 이렇게 유사팀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해당 조직들보다 우리가 뚜렷하게 나은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종의 경쟁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포지셔닝 맵 같은 걸 그리잖아요. 가격이 높다, 적다, 뭐 아니면 우리는 뭐 컨텐츠 위주도 아니다, 뭐 이런 현재 있는 조직들을 이제 늘어놓으면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크게 투자를 받았던 유사 조직들은 대부분 공간을 만드는 능력으로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그들보다 더 싸게 한다든지 IT 솔루션을 딱 집어넣어서 제대로 한다. 분명하게 다른 하나의 지점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이가 되면 투자를 하든지 협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를 지방 소멸로 딱 잡으셨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KPI나 성과를 내세울 때 하루에서 3일 정도 머물다 가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걸 과연 KPI로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잣대를 들이댈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이 미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방 소멸이라는 곳에 맞추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현재 워킹하는 비즈니스를 보자면 정말 이 나의 비즈니스 모델의 수혜자가 누군지를 다시 모셔서 문제 정리를 다시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IR 하실 때. 안 그러면 이제 계속 앞에는 좋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제주도는 제가 어쨌거나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는 약간 궁색한 변명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왜 하시는지는 과정적으로 한다는 말씀해 주셨을 때 이해는 당연히 됩니다. 근데 계속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 동네 때문에 제주도를 정말 오는 거냐, 제주도이니까 와서 우리 동네에서 사는 거냐, 되게 다른 이야기거든요. 좀 더 저는 명료한 미션에 맞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 BM을 찾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어떤 고민하고 계신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공간 기반의 사업을 진행을 하면은 선형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올해 초부터는 이걸 J컵을 그릴 수 있는 모델을 무조건 찾아내고야 마겠다라는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스터디가 되고 있는 거고, 한쪽에는 건설업 면허도 가지고 있고 한쪽은 관광업 면허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뭔가 우리가 결정이 내려지면 그쪽으로 확 달려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J커브 관련해서도 사실은 매출이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올라간다, 프로젝션 자체는 지금 명료하게 막 잘 그려놓지는 않으셔갖고 J커브를 그리겠다는 모델링은 사실은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고요. 모델 자체가 성장 가능한 모델인가는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하나하나의 그 잘 기획을 해서 만들어진 요인들이 우리의 장점이 된다면 실제로 우리는 그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대표님의 역량으로 만들어주면 안 되고 니치한 마켓을 명확하게 뚫어내는 다양한 기획이 나오고 적절한 공간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까, 그런 구조를 만드시면 사실 제이컵은 저절로 나오거든요. 유사한 업체들 이제 수십 군데는 IR을 검토를 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투자한 데 한 군데도 없죠? 없어요. 마지막까지 검토한 적이 있는데 왜 안 했어요? 투자자의 시각을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나는 왜 안 했나. 굉장히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종류의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서울처럼 충분히 사실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도시재생이에요. 말하자면 건물을 개보수하고 아름다운 힙한 플레이스를 만드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있고, 인스타그래머블한 장소죠. 그런 것들은 사실 투자가 이미 많이 일어나서 저희가 들어가기에는 이미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다른 한쪽은 뭐냐면 아까 해남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겁니다. 목포에서 인천 계양로에서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해야 되고, 투자자도 굉장히 고민하기 어렵고 대표님들도 고민하기 어려워요. 이거 버틸 수 있을까? 되게 저도 비슷한 포인트였는데, 고객 한 명 한 명을 그 지역까지 데리고 오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그리고 그 고객이 거기서 쓰는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다. 스타트업의 투자자들은 펀드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도 수익을 올려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과연 이 회사가 50배, 100배의 가치로 성장해서 어떤 곳에 이 회사가 M&A 될 것인가, 혹은 단독 IPO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상상을 좀 하시면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되게 어렵다. 어려워요. 네, 되게 어려운 문제를 푸시는 되게 것 같아요, 어려운데? 지금. 어떡하지? 투자는 지금 안 받으셨어요? 한 번도? 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표님과 그 멤버들의 자체 자금으로.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창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서울 역세권 대학가 근처에 있는 주택들을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는 부동산 규제가 지금처럼 심하지 않을 때라서 자기자본 투자 비율 자체가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매입을 하고 공간 환경 개선 공사하고 입주민 찾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게 이제 시스템화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100건 했거든요. 그때 2018년도에 첫 집 할 때 걸리는 시간이 리드 타임이 6개월 했었으면은 2019년도에 한 9번째 집, 10번째 집 할 때는 한두 달에 한 개씩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럼 비즈니스 모델 바꾸시면 안 돼요? 노후주택 재건으로? 그게 꼭 결과물은 노후주택 사업이라고 우리가 표방하지 않더라도 노후주택 개선을 기반으로 한 뭔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또 비즈니스 모델 만들면 사실은 훨씬 기존에 있는 유사 사업들보다 경쟁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전문성이 축적되는 영역은 노후주택 관련된 부분으로 잡으시면 또 다른 방식의 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얘기를 하면서 더 강점들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너무 겸손하셨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면은 이렇게 좀 IR
전략을 좀 바꿔보겠다. 팁 같은 거 주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가 확실하게 기존에 있는 팀들보다 나은 점이 저희는 보이는데, 하나는 노후주택과 관련된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개보수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경험이 직접 갖고 계시니까 외부에 있는 조직을 막 쓰고 이게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 막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거긴 하지만 마을 단위의 좀 협업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지자체나 아니면 지역하고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면 사실 되게 파워풀한 방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멋진 건물 하나를 크게 올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곳곳에 건물들이 들어가서 그 지역 전체를 좀 중력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에게도 노하우나 전문성으로 채택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왔던 방식들이 거기 좀 얼라인되는 게 있으니까 둘 다도 괜찮고, 둘 중에 하나여도 되고, 어쨌든 좀 더 명료하게 우리의 경쟁력은 여기부터 출발한다 라는 것도 설명하실 수 있으면 훨씬 좋은 IR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사가 이제 창업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회사의 현재 IR 자료에는 그래프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좋은 숫자를 얘기해 주시는데 없어서 우리를 설명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벗을 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들을 끝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이거 되게 잘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이 정도의 그래프를 그렸었어 라고 되게 자신 있게 같이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여기까지는 와봤던 팀이야. 우리 주택 100개 해봤어. 우리 부동산 매입 20개 해봤어. 우리 되게 훌륭한 팀이야. 이거를 앞에서 좀 잘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100개 하신 거 그냥 그래프로만 만들어도 약간 J 모양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살고 계셨던 분들의 그 숫자들 보면 그래프 완전 과거에 제이콥 한번 그리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알지 못했던 또 저의 장점 부분을 이렇게 또 삼자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달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IR 한번 만드시고 메일 보내시는 걸로. 피드백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노후주택 빈집 개선과 관련된 소셜 미션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너무 매몰돼 있었지 않았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좀 더 깊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해안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게 무엇이고 선택과 집중과 관련해서도 비즈니스 모델링을 다시 한번 좀 구체화시켜보는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많은 조언들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성장해서 점프하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소백 IR룸 시즌2 출연을 희망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해당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신청 링크 또는 소백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